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요새 이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좀 그림이 나오고 있죠. 하노이 회담 후에. 우선 미중전쟁은 계속해서 진행될 거고, 그 다음에 북한은 내파, 그러니까 우당탕 쿵탕 해가지고 빗장을 미국한테 열든지 혹은 미국이 생짜배기로 침공하든지 내파든 침공이든 미국이 접수평정해서 결국 해방될 거고, 세 번째로 우리 사회의 제도권 언론, 조중동 같은 빅미디어나 또 자유한국당 같은 제도권 정당이, 야당이 정신머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닥칠 때 제대로 체계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헛떡집에 불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상수예요. 이제 나경원이 문재인더러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블룸버그 통신보다 무려 6개월 후에 발언을 했는데, 이 정말 자한당 창피한 줄 아세요? 블룸버그보다 딱 6개월 후인데도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칭찬할 정도로 자한당이 그렇게 갈짓자로 헤매왔던 겁니다. 냉정하게 표현하면 나경원의 그런 발언조차도 하노이 이후에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심상치 않은 굉장히 심각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게 각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헛떡집에 불난 그 현상입니다. 나경원은 헛떡집에 불나기 직전에 던져진 조그만 불쏘시개 한 자락 정도,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더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 나 의원. 자, 그런데 이거를 좀 우리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요새 이제 뻑 하면은 보수 단일대오 뭐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용어부터 좀 기분이 안 좋아요. 한번 보시죠. 근데 이 보수 단일대오라는 게, 단일대오 이 용어 자체가 원래 주사파 용어입니다. 구국의 강철대오 전대협, 애국대오 한총련, 백만대오 전대협,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일대오. 주사파들이 이 단일대오, 이 용어들을 잘 썼어요. 저쪽 동네가. 이거가 여기로 이제 전염이 돼가지고 오세훈이가 보수 단일대오, 전원책도 보수 단일대오, 이현주도 보수 단일대오, 나경원도 단일대오. 이게 이 용어가 원래 주사파 용어예요. 위쪽에 침투한 용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주사파 용어 중에. 다른 대표적인 용어가 담보라는 용어입니다. 원래 우리말의 담보는, 우리는 시장 경제니까 돈을 빌릴 때 맡겨놓는 그 자산을 담보라 그러죠. 집을 담보 잡고, 담보 잡히고, 이제 돈을 빌리고, 뭐 이게 담보예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그런 의미의 돈을 빌릴 때 돈을 빌린다는 행위도 없고, 사실상 공식적으로는 차용증 같은 행위가 없죠. 그냥 비공식적으로 빌려주면 몰라도. 두 번째로 담보를 잡혔다가는 골로 가요. 왜 그러냐면 빤스 한 장까지 국유재산인데 담보 잡히면은 그게 뭡니까? 국가의 재산을, 수령의 재산을 지 마음대로 자기 재산인 양 한 거니까 이거는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야죠. 그래서 북한 용어로 담보는 보장을 뜻합니다. 그래서 전대협이 설치기 시작한 80년대 후반부터 뭐뭐를 담보할 수 없다, 뭐 이런, 보장할 수 없다 이 뜻이에요. 그렇게 용어를 썼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가끔씩 그 담보를 그런 의미에서 쓰는 사람들 보면은 삐끗이 웃음을 짓습니다. 단일대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운동권 주사파 용어입니다. 그러니 자한당에 관계되는 분들 제발 그놈의 대오 소리, 단일대오 소리 하지 마십시오. 꼭 하고 싶으면 결국 보수 단일대오 뭐 이런 소리 하고 싶으면 결국은 같이 어깨 걸고 같이 싸우자 뭐 이런 소리인데, 하고 싶으면 먼저 인격살인, 인민재판의 선두에서 온 국민을 폭도화시키고 대한민국을 해체했던 것, 즉 박근혜 탄핵 와중에서 이런 황당한 짓을 저질렀던 그 행위부터 먼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만약에 돗자리 깔고서
무릎이 약할 테니까 돗자리는 까세요. 깔고서 석고대죄를 국회 앞마당에서 한다. 우리가 탄핵을 했던 건 철이 없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적 적의를 가지거나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은 오케이지만 그 방식이 결국은 인격살인과 인민재판을 부추겨서 그 물결을 가지고 탄핵을 하고 지금까지 반성을 안 한 것에 대해서 통렬히 반성합니다. 이러면은 보장할게요. 그날로 자유한국당 지지율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 올라갑니다. 그거부터 반성하십시오. 그걸 안 해놓고 어떻게 단결을 합니까? 단결 안 되죠? 왜 단결해요? 인격살인 인민재판하는 폭도 대장들한테 우리가 왜 그 깃발 아래 가서 머리 숙이고 당신들을 지도자로 떠받들어야 되는지 아무 합리화가 안 나오거든요. 자, 이 보수 단일 대우를 찾으면 필수 양념이 들어가요. 자체 핵무장입니다. 요즘 이거 가지고 아주 발악을 해요. 발악을. 여기에 거론되는 국회의원들 중에 저랑 개인적인 친분 관계, 그 친구 관계인 사람도 있지만 제가 거론 안 할 수가 없군요. 앞으로 3월 13일 날에는 핵균형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국회에서 박관용, 김용우 의원, 이현주 의원 등이 앞에 튀어나오고 이 자체 핵무장을 주장해왔던 그 연구소장 있어요. 김태우 씨가 주요 발제자로 나서는 그러한 쇼가 한번 벌어집니다. 그 다음 날에는 이제 핵무장해야 될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심재철 의원이 판을 깔아주고 요번에 하노이 정상회담 하기 직전에 황당한 소리 했던 사람 있죠? 신원식이. 이 사람이 주요 발제자로 나오는 또 핵무장 스토리가 있습니다. 신원식 씨는 핵무장 주장하기 전에요. 일단 하노이 정상회담 하기 전에 온 국민한테 공포를 이렇게 약팔이 했던 것에 대해서 좀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신원식 씨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미국에 가서 다 둘러보고 왔는데 요번에 하노이에서 크게 속아서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까지 간다. 이런 얘기를 듣고 왔다. 이러고서 막 떠버렸잖아요. 유튜브에. 이제 그건 딱 모르쇠 아닥하고 이제 또 국회에 쫓아가서 자체 핵무장해야 됩니다. 핵무장해야 됩니다. 이러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이 핵무장 주장이 왜 위험한 주장이냐면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핵무장을 해야 합니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밑자락을 쫙 깔아야 돼요. 우선 트럼프가 개발질해서 김정은이 이겨서, 즉 다시 말해서 김일성 영생교가 존속 승리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즉 앞으로 펼쳐질 상황에 대해서 문재인 및 586이 주장하거나 바라는 상황과 동일해요. 상황 시나리오가. 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자유시민을 공포에 질리게 만든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백척한두에 서 있으니까 무조건 자한당 집토끼로 우리가 스스로를 변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돼지 집토끼 만들자는 거예요, 국민들. 판단력 마비시켜서. 겁질리게 만들어서. 그 의도로밖에 저는 안 보여요. 지금에 와서도 계속 자체 핵무장 주장하는 것.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20만 정도 거느리는 일반 유튜버가 유튜브에서 떠드는 거, 저는 그런 건 비판 안 합니다. 그러나 박관영, 김용우, 이현주, 심재철 이렇게 정치권 인사가 국회라는 장소를 빌려줘서 이걸 떠든다? 저는 무지막지하게 밟습니다. 그게 친구여도 상관없고 동지여도 상관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미안하다고 나중에 전화하겠지만 밟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 의도가 본인이 의식했던 안 했던 이 흐름이 어떻게 이게 매일 하냐고요. 국회에서 그것도.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이걸 주도 면밀하게 연출하고자 하는 검은 세력이 있다고조차까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매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집단, 이 검은 세력의 의도는 뭐겠냐? 혹은 그 포지셔닝은 뭐겠냐? 이들은 분단이 붕괴되는 걸 혐오합니다. 이들은 부시 노무현 때처럼 깡통 진보에 대해서 미국 행정부가 내놓고 노골적으로 쥐어 패고 그 과정에서 이른바 보수, 이른바 우파는 그냥 공짜로 그 반사이익을 누리는, 보수파리, 우파파리 하기 좋죠.
미국 정부가 나서서 한국 정부를 패는데 이 구도를 망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일은 뭐냐? 트럼프는 지금 중국을 무릎 꿇리고 중국을 개조하고 그리고 북한을 접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승부처가 지금 국면에서는 베이징과 평양이에요. 서울에서 문재인 586 집단이 날뛰어가지고 개 황당한 짓을 하더라도 괜히 서울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시 노무현 때 구조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부시 노무현 때는 분단은 유지되고 부시가 분단 구조 허물려고 했거나 중국을 쥐어 팬 적 없거든요. 분단은 유지되고 그리고 노무현 정부를 미국 정부가 팼죠. 그러면 우파파리 보수파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극호황을 누리는, 성업을 누리는 상태가 돼요. 지금은 거꾸로 간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가니까 이제 이 자체 핵무장 같은 망상을 쥐어내가지고 그걸로 사람들을 겁질리게 만들어서 우파파리 보수파리 하려는 거예요. 이 싸구려 우파파리 보수파리 걷어치우세요. 박관영 씨, 김영우 씨, 이현주 씨, 심재철 씨. 큰 죄 짓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그 다음에 이 핵무장의 개발질인 5가지 이유를 들겠습니다. 이거 제가 세뇌 탈출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우선 첫째는 군사기술상으로 전략핵과 전술핵 사이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세뇌 탈출에서 보여드린 동영상 다시 한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략핵과 전술핵 구분이 없어졌어요. 보통 전술핵은 전통적으로 5만 톤 이하를 전술핵이라 그랬는데 TNT 폭발력 기준. 이게 TNT 폭발력 5만 톤만 돼도 이게 특별한 기술에 의해서 파괴력이 옛날 핵무기 100만 톤급에 해당하는 파괴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술핵과 전략핵 구분이 없어졌어요. 거기다가 극소형 초정밀로 바뀌어가지고 미군이 해외에 배치를 안 해놓고 전략 자산을 통해서 직영하겠다는 거거든요. 군사 전략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김정은에게 사람 목숨은 파리 목숨입니다. 따라서 쟤들의 핵은 우리를 100만 명, 200만 명 죽일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겁질리지만 우리의 핵은 쟤들을 100만 명, 200만 명 죽일 수 있어도 쟤들은 지하방 꼽아놓고 그래 쏴라 하고 뒤로 나자빠져요. 팔짱 끼고 가만히 있다고요. 억지력이 없어요. 남북 핵 셈셈 오케이가 성립을 안 합니다. 네 번째, 지금 대한민국이 하나의 국가예요. 대한민국이 정상국가예요. 문재인과 586 집단의 호지모니에 핵을 넣어주려고 그래요. 말이 안 되죠. 5번째, 대한민국은 세계시장, 세계질서와 통합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이런 국가가 NPT 탈퇴하고 자체 핵무장해요. 그 집 깡통 찾은 얘기죠. 5가지 이유 때문에 핵무장 주장이 이게 개발질이에요. 그럼 누가 말한다고? 그래도 그런 여론은 좀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국회에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런 극단적인 상대방을 겁주기 위한 극단적 상상력이 발휘된 주장인데 오케이. 그런 건 저 같은 사람이 하면 돼. 왜 내 밥그릇 뺐냐고. 당신들이 하니까 내가 못하잖아. 박관영, 김영우, 이현주, 심재철 당신 같은 사람들이 하니까 내가 내 밥그릇 뺏기는 거 아니야. 당신들은 저기 국회의원 하고 나서 연금도 받고 신문도 보장되고 좋네. 근데 우리 같이 불쌍한 왜 이른바 우파, 이른바 보수 유튜버 밥그릇까지 빼서 당신들은 아닥하셔. 핵무장에 대해선. 우리가 할게. 황당한 사람들이라니까.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개발질 헛소리를 국민을 주도해서 국민을 개돼지로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저랑 아무리 친해도 상관없어요. 이 문제에 가면 저는 양보 안 하고 팹니다. 자, 이거 여러 번 보여드렸었는데 전술핵과 전략핵의 구분이 실종됐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해외에 배치됐던 전술핵을 걷어들여서 미국의 전략 무기, 즉 B2, B-22, B-35, 또 스텔스 기능이 좀 덜하더라도 다른 전폭기 이런 걸 통해서 직접 투입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고요. 거기다 플러스 미국의 전략 자산에서 발사되는 미국의 함정 혹은 미국의 잠수함 혹은 미군 한 발 물러서 있는 미군 기지, 장거리 미군 기지에서 발사되는 INF 중거리 핵 무기, 핵 미사일로 바꿔나가는 지금 과정이거든요.
이게 뭐 길이가 4, 5m, 3, 4m 밖에 안 되고 직경이 한 3, 40cm 밖에 안 돼요. 연필같이 생긴 조그만 물건. 이게 폭발력으로 치면 TNT 기준으로 해서 300톤에서 5만 톤 사이인데 이게 이제 세팅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되거든요. 파괴력은 땅속으로 쏙 들어가서 터지기 때문에 그거의 20배가 나와요. 지중 충격파 효과죠. 한번 보시죠. 그래서 3,000톤의 세팅을 해도 히로시마의 3배, 즉 6만 톤 이상 되는 3배 이상 되는 6만 톤의 파괴력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작은 연필같이 생긴 조그만 초소형 폭탄이거든요. 이렇게 극소형 초정밀 폭탄이 되니까 스텔스 전폭기나 혹은 폭격기로 투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치명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이거 5만 톤짜리요. 폭발력 5만 톤짜리가 100만 톤급의 파괴력 나오거든요. 그럼 치명적으로 위험한 물건이라고요. 이거를 바깥에다가 저기 해외 주둔기지에다가 두고서 운영하기가 껄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걸 해외 주둔기지에서 또 빼내갖고 전략자산으로 운영하고 있다고요. 전략자산에 의해서. 이런데 무슨 놈의 자체 핵무장 얘기를 하냐고요. 그거를 저같이 뭐 남들이 봐도 아, 저 사람은 좀 극단적인 좀 이상한 비제도권적인 좀 비정통적인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제하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전 국회의장인 박관영이 판을 깔아주고 현 국회 부의장인 심재철이 판을 깔아주고 이 바닥에서 요새 좀 꽃 좀 흔들고 잘 나간다는 이현주가 떠들고 축사하고 이래가면서 핵무장을 가지고 놀아? 핵무장이 애들 장난인 줄 알아? 당신들 속 차려. 자, 그래서 이게 이런 상대가 이런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야권 정치인이라는 게 그 야권 정치인 밑에 백지수표 맡겨놓고 단일대오 해요? 우리가 바본가? 우리가 호구인가? 거기다 나경원이요, 이번에 그 원내대표 하면서 아, 겉포장은 뭐 문재인 비판 같이 하지만 결국 안에 들어있는 안고는 뭐였어요? 의원 내각제였잖아. 아니, 지금 의원 내각제 운운할 때냐고. 탄핵 저질러 놓은 집단이